네, 본 영상은 대수학 다섯 번째 영상이고,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링을 들어갈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레퍼런스는 더미 프로세 앱스트랙트 알지브라 3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더미 프로세 3탄이고 단원은 7단원.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이제 7.1절의 내용입니다. 베이직 데피니션과 예시들.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별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정의 많이 나오고 그냥 그런 거라서. 일단 먼저 가장 기본적인 링의 정의를. 그룹 같은 경우는 연산이 한 개였죠. 근데 이제 다룰 링 같은 경우는 연산이 두 개 있는 집합입니다. 사실 링이 좀 더 우리한테 익숙한 대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제일 친숙한 정수, 뭐 자연수, 유리수, 실수, 복소수 전부 다 연산이 사실 두 개씩 있잖아요. 더하기랑 곱하기랑.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더 링이 자연스러운 대수 구조일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연산이 두 개 있기 때문에 두 개 있으니까 좀 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이제 보통 그룹으로 먼저 앱스트랙트 알지브라를 하고 그 다음 이제 링을 하는 순서인데, 그래서 어찌됐건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링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제 첫 번째 데피니션은 링의 데피니션이죠. 링 보통 R이라고 쓰고, 얘는 집합입니다. 집합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의 연산을 갖고 있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즈. 근데 어떤 걸 만족해야 되냐? 일단 R과 플러스만 갖고 봤을 때 얘는 아벨리안 그룹이 돼야 됩니다. 아벨리안 그룹이면 이제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 연산 한 개짜리만 있는 경우에 봤을 때. 그러니까 결합 법칙, 교환 법칙, 이제 황등원 여건 다 있는 거죠. 걔가 아벨리안 그룹인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곱하기가 어소시에티브하다.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즉 A에 B를 먼저 곱하고 C를 곱하나, A 곱하기 B를 먼저 하고 C를 하나 같은 거다. 모든 ABC에 대해서. 세 번째로 분배 법칙이 성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 더하기 B 곱하기 C가 A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C인데,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도 배웠다시피 곱하기랑 더하기랑 먼저 적혀 있을 경우에 곱하기를 먼저 하는 게 일반적인 그거고요. 이제 괄호가 뒤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더하기랑 곱하기랑 잘 호환이 된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이제 링의 이제 최소 조건은 요건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다음 조건들을 가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겁니다. 뭐냐면 링이 만약에 이 위에 링이 커뮤터티브 하다는 거, 그건
곱하기가 커뮤터티브 할 때, 그러니까 A 곱하기 B가 B 곱하기 C랑 항상 같을 때, B 곱하기 A랑. 세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은 링이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 근데 우리 책에서는 더이프 책에서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유니티라는 표현을 좀 더 자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유니티라고 쓸 겁니다. 왜냐면 유니티가 글자가 좁잖아요. 그래서 쓰기가 편하기 때문에 유니티라고 쓸 거고, 유니티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원소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원소가 있냐면 1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얘는 어떤 성질이냐면 항등원 역할. 그러니까 이제 곱에 대한 항등원. 여기서 이제 생략된 말이 있다 치면 이제 멀티플리카티브인 거죠. 어디티브에 대해서는 항상 항등원이 존재하죠. 왜냐하면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다 깔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조건, 이제 이런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2번, 3번을 다 갖고 있다 하면 뭐가 되죠? 덧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고, 곱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게 결합법칙이 있고, 이제 항등원이 있고, 그 다음 역원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교환법칙 있죠? 이제 덧셈에 대해서는 이를 다 갖고 있어야 되고, 곱셈에 대해서는 지금 결합법칙까지만 이제 가정을 하는데, 커뮤터티브를 넣으면은 교환법칙이 들어가는 거고,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고 하면 항등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역원에 대한 얘기를 또 뒤에서 해야겠죠. 일단 그 전에 어떤 걸 하고 갈 거냐면, 로테이션을 좀 정리를 하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A, B를 그냥 이제 A 곱하기 B를 곱하기 사기 귀찮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익숙한 대로 그냥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 그룹 같은 경우는 안 그랬는데 지금 링 같은 경우는 연산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역원이랑 항등원이 두 개씩 있는 거죠. 곱에 대한 항등원, 이제 곱에 대한 항등원, 더하기에 대한 항등원. 그래서 더하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해서 다 잘 돼 있으니까, 걔 같은 경우는 항등원은 보통 0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에 대한 항등원, 이따지 더하기에 대한 역원, 마이너스 A라고 쓸 거예요. 까지가 노테이션에 대한 리마크였고, 이제 곱하기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나누기, 그러니까 이제 곱에 대한 역원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종이 이제 링인데, 기본적으로 역원을 얘기하려면 역원이 뭐죠? 그러니까 어떤 원소랑 곱해서 항등원을 만들어주는 게 역원인 거죠. 그럼 역원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항등원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렇기에 항등원이 있는 링은 기본적으로 가정을 할 겁니다. 얘는 근데 이게 0이 아닌 1을 0이랑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1과 0은 이제 다르다는 가정을 거의 대부분 할 건데, 1과 0이 같으면 아마 이게 제로링이 나오나 해서 0밖에 없는 원소만 나올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가정을 하는 거고, 디비전
디비전링, 한국말로는 아마 나눗셈 한인가? 뭐 그렇게 번역할 거고. 근데 이제 그룹이랑의 차이점은, 그룹은 이제 교환 법칙이 되면은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했는데, 링 같은 경우는 아벨리안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한 건 아닌데, 관용적으로 뭐 안 쓰고 그냥 커뮤니타티브라고 쓰더라고요. 뭐 대단한 이유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렇게. 디비전 링은 뭐냐? 모든 원소. 근데 모든 원소인데 논제로 원소. 왜 논제로라는 게 붙는지는 뒤에 가서 조금씩 설명할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이를테면 뭐 실수해서 우리가 0으로 나누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 이유랑 같은 이유거든요. 하여튼 지금 일단 받아들입시다. 그러니까 얘가 멀티플리카티브 인버스를 가질 때 모든 원소가 0만 빼고, 걔가 이제 디비전 링이라고 하고, 다시 말하면 B라는 원소가 존재해서 어떤 걸 만족시키냐, A, B랑 B를 한 게 1이 돼야 돼. 얘가 1이 곱에 대한 항등원이니까 그럴 때 디비전 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뭐 있냐면 커뮤터티브. 그러니까 디비전 링은 커뮤터티브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커뮤터티브까지 붙으면 이건 이제 다 갖춘 거죠. 더하기랑 곱하기에 대해서 모든 기대할 수 있는 그 조건들, 성질들을 다 가지고 있는 풀 패키지로 갖고 있는 이 이론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불리냐면 필드라고 합니다. 필드가 사실 제일 익숙해요. 제일 좋죠.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수나 복소수나 유리수 이런 걸 좋아하는 거고요. 그래서 필드는 좋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디비전 링인데 커뮤터티브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커뮤터티브가 아닌 디비전 링 같은 경우는 스튜필드. 필드는 아니고 앞에 뭐가 붙었죠. 스튜필드. 스튜가 이제 스크류바 그건가? 하여튼 꼬였다는 얘기인데, 꼬인 채 이제 교환 법칙 안 되니까 꼬였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우리 책에서는 아마 디비전 링이랑 스튜필드를 같은 용어로 쓰는데, 여기 아마 좀 더 대중적인가 해도 잘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한 예시는 몇 개 보면 뭐가 있냐. 제일 우리가 앞으로 중요하게 생각할 제일 기본적인 링, 얘는 커뮤터티브죠. 2 곱하기 3이고 3 곱하기 2랑 같죠. 그 다음에 유니티도 있어요. 1이죠. 그 숫자로서 1이죠. 위에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그냥 유니티를 표현하기 위한 그냥 1이었다면, 물론 이 1도 사실 요 Z의 요 1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쓰는 거긴 할 텐데, 어쨌건 얘는 숫자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 한 개 있다는 그 1. 커뮤터티브 위드 유니티인데, 대신 얘 같은 경우는 뭐죠? 디비전 링은 아니죠. 뭐 1 같은 경우는 이제 여건이 뭐 1이 있고,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또 마이너스 1이 여건인데, 2 같은 거는 여건이 이제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2분의 1이 없죠. 그 정수 집합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디비전 링이 아니지만 커뮤터티브 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애들 Q, R, 컴플렉스, 얘들은 이제 필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
n 모듈로 연산 더하기랑 곱하기 모두 n 모듈로 연산을 부과한 이 집합은 커뮤터티브 링 with 얘도 유니티가 있는데 1의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전부 모아둔 거. 당연히 어디션과 멀티플리케이션 모드. 까지가 이제 티피컬한 예시들이. 그 다음에 한 개 좀 더 소개하고 싶은 예시가 뭐냐면, 이게 뭐 저희 지금 자세히 다룰 생각은 없는데 이제 응용에서 좀 있는, 특히 물리 쪽이나 이럴 때 쿼터니온, 해밀턴 쿼터니온. 해밀턴이라는 수학자도 되게 자주 나오는 수학자죠. 해밀턴 이산수학적 이제 해밀턴 패스란 것도 있고, 물리학에서 해밀토니안이란 것도 있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쿼터니온을 만든 사람으로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얘는 어떤 거냐면 H는 집합인데 얘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 A 더하기 BI 더하기 CJ 더하기 DK, 그리고 ABC는 D까지 실수의 원소, 이런 집합이고요. 더하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되게 직관적으로 정의를 하는데, 더하기 BI 더하기 CJ 더하기 DK랑 더하기 A 프라임, B 프라임 I, C 프라임 J 더하기 D 프라임 K는 당연히 정의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냐? A 더하기 A 프라임 더하기 B 더하기 B 프라임의 I 더하기 C 더하기 C 프라임의 J 더하기 D 더하기 D 프라임의 K죠.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곱하기 같은 경우는 그냥 분배 법칙을 만족하게끔 다 정의를 해줘요.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성립해야 될 게 뭐냐면 i를 두 번 하고 j를 두 번 하고 k를 두 번 하고 마이너스 1을, 얘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ij는 k, 얘는 j, 마이너스 ji, 그리고 jk, 얘는 i 마이너스 kj, 맞나? jk, 그 다음에 ki는 j, 얘는 마이너스 ik.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는데 ijk를 3개를 쓰고 뺑뺑 돌리면서, 그러면 이제 ij 곱하면 k가 나오고 ki 곱하면 j가 나오는데, 거꾸로 하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여기 검은색으로 그려놓은 요 화살표가 아닌 방향을 따라간다 치면은 마이너스 곱해주는 식으로. 그 다음에 그니까 앞에 붙은 요 A, B, C, D 얘들 말하는 건데, 얘들은 이제 I, J, K랑 순서를 바꿀 수 있다 그냥. 그니까 뭐 이를테면 뭐죠? 이런 거 이랑 3I 더하기 4J 더하기 K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는 어떻게 연산을 하냐? 1 곱해주고 분배법칙이 성립하게끔 정의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더하기 i에다가 3i에 4j에 k, 이렇게 계산을 하면, 물론 이렇게 안하고 이제 뒤에 거를 분배시켜도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앞에 걸 분배시켰는데, 근데 1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이제 분배법칙이 되는데, 그 리얼 코에피션들은 순서 바꿔도 된다 했고, 그냥 앞에 거는 이렇게 나오고, 뒤에 거는 그냥 실수는 i랑 순서 바꿔도 된다 해서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3이랑 i죠. 그니까 i, 3i가 되는데 3은 저거 순서를 바꿀 수 있다 했죠. 그럼 3i, i가 되면서
마이너스 3이 되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더하기 4배의 ij가 되는데 ij는 k라고 했으니까 4k죠. 4k. 그 다음에 4배의 그 다음 ki를 곱해야 되는데 ki는 뭐죠? ki니까 그대로 와서 j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 3i, 5i고 j는 5j이고 k는 5k이고 공교롭게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냐, 얘는 커뮤터티브 하진 않죠. non commutative 링인데 항등원이 있어요. 얘는 이제 1 더하기 0i 0j 0이 앞에 곱해져 있는 거 그냥 생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얘는 non commutative 링인데 디비전 링이에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bi 더하기 cj 더하기 dk는 이 인버스는 어떻게 되냐, 사실 자세한 연산 특히 곱셈에 대해서 걔들은 이제 다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한데 귀찮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a에 a 빼기 bi 빼기 cj 빼기 dk, 그래서 얘는 스튜필드라고 한다. 제일 대표적인 스튜필드이십니다. 이제 얘는 분모가 0만 아니면 항상 말이 되게 맥센스 하죠. 분모가 0이면 이상한 거고, 분모가 0이려면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 전부 0 그게 0이려면 a, b, c, d가 전부 0이라 해야 되니까 0만 아니면은 이 인버스가 항상 잘 되는 거고, 이게 그 참고로 복소수 a 더하기 bi에서 a 인버스는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 빼기 bi죠. 그럼 이게 얘를 z라고 두면 z바는 z 모듈러스가 나오니까, 모듈러스 제곱이 나오니까 z는 z 인버스, 그러니까 z 분의 z바가 1이 되니까 얘가 z 인버스가 되는 거랑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분모의 이제 크기를 취하고 분자의 이제 켤레를 취하면, 컨주게이션을 취하면 컴플렉스,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 애초에 이게 그 한국말로는 사원수라고 하는데 그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어떤 식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소수 같은 경우는 i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 근데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이제 i제곱이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는 게 i 말고 뭐 몇 개 더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해서 만들어진 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4개씩만 확장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4원수가 있으면 5원수, 6원수 이런 건 없고 8원수 있고 16원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저 사실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렇게 확장이 될 겁니다. 이게 스튜필드 예시로서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링의 성질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프로포지션은 링에서 첫 번째 곱하는, 그러니까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곱하면은 전부 다 0이 된다. 그 다음에 보다, 세 번째로
이게 이제 뭐 3번이 일단 4번까지 적고 얘기를 하면 일단 얘들 특히 이제 얘들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실수 연산에서 익숙한 것들인데 이 실수 연산을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가 아니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거든요. 실수는 아니고 정확히는 이제 그땐 유리수랑 뭐냐죠, 유리수나 정수 이런 애들만 해가지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그냥 1이다. 그게 이제 3번 얘기죠. 3번에 A, B에 전부 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이다는 게 되니까 그걸 이제 증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증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거 증명은 되게 쉬워요. 전반적으로 많이 쓰는 테크니컬한 증명들이라. 이 같은 경우는 0은 0 더하기 0이죠. 근데 분배 법칙 때문에 이렇게 쪼개지고, 지금 덧셈에 대해서는 아벨군이기 때문에 캔슬레이션으로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써주면은 0A는 0이 되고 끝납니다. 뭐 A가 앞에 붙어있는 것도 뭐 똑같겠죠, 비슷하게. 두 번째 거는 뭘 생각할 거냐면 AB 더하기 마이너스 A, B를 생각을 해주면 분배 법칙을 쓸 수 있죠. 그럼 A 더하기 마이너스 A에 B가 되고, 얘는 근데 앞에 게 괄호 안에 있는 게 0이죠. 요건이랑 원래 걸 뺐어요. 위에서 1번 때문에 얘는 0이 되죠. 그렇다면 이 말은 마이너스 A의 B가 뭐죠? AB의 여건이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되는 거고, 나머지 그 뒷부분 또 똑같고 똑같이 하면 되고, 세 번째 거는 2번을 두 번 써주면 되죠. 한번 써주면 마이너스의 A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고, 이제 또 2번을 써주면 마이너스의 A, B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플러스, 요번의 요거는 원래 거, 이건 정리하기 쉬우니까 뭐 한번 해보세요. 사실 전반적으로 이 프로포지션 다 쉽긴 한데, 뭐 이거는 이제 4번은 그냥 1이랑 그러니까 유니티가 두 개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냥 그 두 개 같다는 거 보면 되는 거고, 이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 곱하기 A 같은 경우는 그냥 A 더하기 마이너스 1의 A를 생각했을 때 A는 1 곱하기 A니까 얘고, 이제 저 분매 법칙 써주면, 근데 앞에 게 이게 0이죠. 다시 1번 때문에 0. 그래가지고 얘는 A의 여건이다. 증명을 해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쉽고요. 봅시다. 이제 중요한 정의를 몇 개 더 할 건데, 앞에 거까지는 되게 사실 쉬운 내용들이고 중요한 정의들을 몇 개 할 텐데, R이 링일 때 제로 디바이저 혹은 이제 디바이저 오브 제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짧은 제로 디바이저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영이 아닌 A가 뭐라고 불리냐? 제로 디바이저. 공간이 좀 한국말로는 이제 영인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중에 할 거고, 이제 B가 존재해서, 근데 B도 0이 아니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0이 아닌데 곱해가지고 0이 되는 거. 실수는 이런 일이 없죠.
이건 이제 여담인데, 저 2차 방정식 풀 때,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제 친한 그 선생님 중에 이제 중학교 교사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애들이 이런 걸 물어봤대요. 이제 중3 수업이었는데, 2차 방정식을 푸는데, 2차 방정식 해법이 뭐죠? 2차 방정식 해법? 잠시 얘기를 하면, 2차 방정식 있으면, 사실 중학교 수학에 이제 1학기 때 배우는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 뭐냐면 2차 방정식을 풀려고 설계되어 있는 교육 과정이거든요.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냐? 잘 풀면 되는데, 기본적인 건 뭘 쓰는 거냐면, a, b가 0일 때, a는 b 또는 b는 0이다 라는 걸 풀어가지고, 인수분해 시켜서 푸는 거죠. 그런 게 있을 때. 근데, x가 실수에서 우리가 찾는 거고, 실수일 때 두 개를 곱했을 때, 이제 0이 되려면은, 얘가 0이거나, 혹은, 이게 0이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때 이제 r이 실수 r이 됐는데, 이 실수 r이 제로 디바이저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로 디바이저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못 풀어요. 이것 물론 이제 당연히 0이 되면 해는 맞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해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제일 대표적으로 아닌 게 어떤 게 있냐면 G6, G모드, 이거 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3 하면은 얘 둘 다 0 아니죠? 근데 얘 곱하면 6이니까 0이죠.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다 세줘야 되는 거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하여튼 그렇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 두 번째, 만약에 R이 그냥 1이라서는 유니티라고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유니티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 곱에 대한 항동은 있을 때 R이 유닛이라고 불립니다. 유니티랑 유닛이랑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유닛은 항동원이고 유니티는 뭐냐면 여원이 존재하는 원소. 그러니까 어떤 V라는 원소가 있어서 이거 여원이 존재하는 원소를 유닛이라고 해요. 항등원을 유니티라고 하고, 곱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참고로 우리가 R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유닛이 있긴 할 텐데, 물론 뭐 당연히 있죠. 한계는 있죠. 1 같은 거 1은 당연히 자기랑 곱하면 1이니까. 근데 이제 해도 이렇게 유닛이 없을 수도 있죠. 왜냐면 정수 같은 경우는 보면 2 같은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정수에서 유닛을 전부 보면 1이랑 마이너스 1밖에 없겠죠. 어쨌든 그런 경우에 유닛들의 집합을 어떻게 표기할 거냐. 여기에 곱표 표시를 해가지고 표기를 합니다. 얘는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얘는 그룹이 돼요. 이를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 그룹에 이제 곱하기에 대해서 결합 법칙은 당연히 뭐 유닛을 모으든 안 모으든 성립하는 거고, 그럼 그룹이 되려면은 항등원이 있어야 되고 여원이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 1은 포함되는 거죠. 얘가 1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그럼 1 포함되고 이제 여원이 있어야 되는데, 여원 되는 것들끼리만 모아놨죠. 그러니까 당연히 되는 거고, 이제 곱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원소가 있고 이거 여원이 있는 애고 얘도 여원이 있는 애면 얘네 두 개 곱한 거에 여원은 그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얘도 당연히 AB를 곱한 것도 이제 여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냐, 곱에 대해서 닫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되는 거고, 그룹이.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그룹 오브 유닛. 당연히 1 갖고 있고. 근데 참고로 당연히 링은 아니겠죠.
왜냐면 이게 제일 간단한 목용으로 생각해봐도 아까 말했던 정수에서 R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뭐 이런 거 1 빼기 마이너스 1, 2 이런 거 없죠 이 안에.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여권 있는 애들만 모은 건데, 여권이 그러니까 여권이 없는 애들은 다 빼내는 거죠. 근데 빼내는데 이제 그 빼내는 것들 안에서 이제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게 하는 그런 애들이 다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말하면 그런 이유로 이제 당연히 링은 안 되는 거고. 그다음 또 뭘 관찰할 수 있냐면, 제로 디바이저는 유닛일 수 없다. 왜냐면 suppose A가 유닛이자 제로 디바이저 동시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유닛이기 때문에 제로 디바이저이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B가 있는데, 제로 디바이저인데 이거 0 아닌 거 2개 곱해서 이런 거, 그리고 유닛이라 했으니까 C가 있죠.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 B는 1 곱하기 B인데 1은 C 곱하기 B고 귀라 법칙 되니까 인데, 얘는 0인데 그럼 0이죠. 이게 이제 앞에 거일 때고, 옆에 BA가 0인 경우도 그냥 이제 1을 뒤쪽에 곱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똑같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필드에는 제로 디바이저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2차 방식 풀 때 실수해서는 제로 디바이저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필드는 제로 디바이저가 없다. 그쵸. 왜냐면 필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필드는 0 빼고는 전부 다 여건이 있어야 된다 했으니까, 그냥 아래에서 0 하나 뺀 거, 이거 전체가 그룹 오브 유닛. 제로 디바이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제로 디바이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이제 0 빼고 전부 다 유닛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로 디바이저 없겠죠.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 제로 디바이저랑 관련된 아주 중요한 정의를 얘기를 하는데, 뭐냐, 커뮤터티브 링이 정말 중요하고, 뒤에서는 얘를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제로 디바이저 없을 때. 이 인테그럴은 적분할 때 요 인테그랄이 아니라 인테저 할 때 인테그랄이에요. 기본적으로 정수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고. 제일 대표적인 얘가 정수죠. 맞죠? 그래서 위에서 본 관찰 때문에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 정수고, 이제 필드 같은 애들 Q, R, C 이런 애들. 얘들이 인테그럴 도메인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리고 프로포지션 2, 만약에 얘들이 전부 리니어 함수인데
유용소고, 만약에 A가 얘가 됐다. 그러면 한마디로 A를 약분할 수 있다. A가 0이 아닌 경우에는. 그룹에서 얻었던 그 성질을 쓸 수 있다. 특히나 얘들이 elements from integral domain. 인테그럴 도메인 쪽에서 아예 A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얘죠. 이런 뭐 당연한 거죠. 왜냐면 A, B, C가 인테그럴 도메인인데 인테그럴 도메인 그 제로 디바이즈 없으니까 A도 당연히 제로 디바이즈 아니고 되는 거죠. 증명은 간단한 게 B가 AC면은 AB 빼기 AC가 0이고 그러면 A의 B 빼기 C가 0이죠. 근데 만약에 A가 0이 아니면은 그러면 지금 A가 제로 디바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곱해서 0이 나온다는 거는 그 이자 방정식 결국 하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되고 A가 0일 때는 당연히 되는 거고 판단합니다. 다음 이제 됐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다른 정리가 any finite integral domain 유한계면은 걔는 그냥 필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볼 인테그럴 도메인의 대부분 이제 인피니트 인테그럴 도메인이 많을 겁니다. 필드는 이제 뭐 할 게 다 끝난 좋은 애니까. 그래서 이건 증명이 카운팅이라는 방법을 쓰는데 기본적으로 불리는 임의의 논제로 원소를 뽑습니다. 우리가 보여야 될 건 이 A가 영원을 가지는 걸 보이면 되죠. 근데 파이나이트라고 했으니까 R의 원소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0이 있고 뭐 1이 있을 거고 나머지 뭐 R1, R2 이런 게 있겠죠. Rn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R의 크기가 오더가 이제 n 플러스 2개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A를 곱하는 원소 얘를 생각해보면 0은 항상 0은 뭘 곱했든 0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A 있을 거고 AR1 뭐 이런 애들 있겠죠. ARN.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R이 링이기 때문에 R의 원소에다가 뭔가를 곱한 거는 당연히 R에 포함이 될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얘들 각각의 원소가 다르죠? 다 다른 애들입니다. 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만약에 ARI랑 ARJ랑 같았으면은 RG가 같은 거죠. 인테그럴 도메인이니까 여기서 두 번째 프로포지션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R을 이렇게 썼다는 건 지금 여기 원소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원소가 다 다르니까 여기 A 곱한 애들도 얘는 이제 여기로 갈 거고 얘들은 다 다른 거란 얘기가 됩니다. 얘들 다 다른 거고 얘들 다 다른 건데 0 하나씩 있으니까 지금 뭘 얻은 거냐면
얘랑 얘의 오더가 같은 걸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R은 결국 R이랑 같고, AR이 R이랑 같다는 얘기는 0은 어차피 0으로 갈 거고, 얘들이랑 집합으로 놓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ARI equal 1이 되는 겁니다. 요 1이 요 얻은 거 중에 한 개니까. 그래서 이제 이 R의 I가 0원이 된다. 얘는 당연히 커뮤터티브니까 이거까지 된다. 그래서 필드가 증명이 됐습니다. 간단하죠? 뭐가 좀 많지? 그 다음에 서브그룹 했던 것처럼 아주 당연히 자연스러운 정의. 서브링. 링알이 있고, 거기에 서브링이 있다. 얘는 아래 서브그룹인데, 정확히는 아래 서브그룹을 할 때 여기서는 이제 이거겠죠. 더하기에 대해서 서브그룹이고, 거기에 추가로 이게 뭐지? 뭐지? 모르겠. closed under multiplication. 어차피 서브그룹인데 여기에 더 세미의 서브그룹인데 멀티플리케이션 돼 있다는 거는 어차피 뭐 아벨리안 그룹의 서브그룹 아벨리안이고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으면 얘는 그냥 링인 거죠. 그러니까 부분 집합인데 그 자체로 링이면 서브링이다. 똑같죠. 되게 자연스럽고. 그리고 이제 하나 프로포지션이 만약에 어떤 링의 부분 집합이 non-empty는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closed under subtraction and multiplication, then 서브링. 뭐 당연하죠. 이거는 고티가 증명 안 하더라도. 왜냐면 빼기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되는 건 이거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건데, 우리가 그룹 디오리 할 때 얘가 뭐랄까, 그룹에서 만약에 얘가 n이 서브그룹이고, 이게 모두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이게 n에 들어있으면 얘는 서브그룹인 걸 증명을, 뭐 제가 영상에서 하진 않았지만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뭐야 또 집어넣어. 야, 그래서 어찌됐건, 그래서 이게 이러면은 서브그룹인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지금 여기 더하기 노테이션으로는 얘가 닫혀 있으면은 서브그룹이 되고, 멀티플리케이션까지 닫혀 있으면 이제 링이 되는 거니까 맞는 거죠. 되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다 됐는데, 이제 중요한 예시, 그니까 나머지 예시는 이제 책에 있는 거 읽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좀 자주 나올 예시가 앞으로 그거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일단 중요한 예시가 쿼드라틱 필드가 어떤 거냐면,
일단 D를 먼저 갖고 옵니다. 얘는 유리수인데 어떤 유리수냐면 완전제곱인 유리수가 아닌 거. 완전제곱인 유리수 아니다. 뭐 어떤 게 있겠죠? 2 같은 거 있죠? 2는 물론 루트 2의 제곱인데 이런 거는 지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냐면 루트 2가 무리수인 거는 다 알고 있고 유리수에서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아니고 물론 5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을 수 있죠. 음수는 다 되죠. 음수는 유리수 제곱해가지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유리수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이니까 이런 거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뭐 다 된다. 이런 애들이다. 안 되는 건 이제 4 같은 애들, 그런 애들 안 되고, 좀 뭐 그런 거, 9 이런 애도 안 되고, 4분의 9가 안 되고. 그래서 뭘 정의할 거냐? Q 루트 D라는 거를 정의를 합니다. 이건 어떤 집합이냐? 이렇게 생겨먹은 집합이에요. 얘는 덧셈이 어떻게 되겠냐? 덧셈은 그냥 이제 우리가 그냥 대충 알아들으시겠지만 당연히 이제 그냥 더하기고 이렇게 정의하고 얘는 당연히 유리수께 다음 유리수기 때문에 됐고 그 다음 곱하기 어떻게 정의하냐? 얘는 그냥 우리가 곱하듯이 AC 더하기 BDD에 더하기 BC 더하기 AD의 루트 D 그냥 우리가 더하듯이 그런 식으로 더해주면 됩니다. 얘도 당연히 여기 안에 들어갈 거고 그럼 얘는 뭐냐면 컴플렉스 넘버의 서브링이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D가 실수면 그러니까 뭐 5다 뭐 2다 이런 애들이면은 유리수에 실수에도 실수의 서브링도 될 겁니다. 커뮤타티브한 서브링이고 아이덴티티도 있죠. 이리 될 겁니다. 그 다음 하나 이제 관찰해야 될 거는 뭐냐면 첫 번째로 얘가 얘는 이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하면 이게 뭐 고등학교 때 뭐 이런 거 봤을 텐데 만약에 D가 음수면은 실수와 무리수의 상등성인가? 실수와 뭐 복소수 상등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나로 표현돼야 되는 거고 D가 양수인데 저 스퀘어가 아닌 그냥 양수면은 그러면은 이제 무리수의 항등성인가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로만 표현될 거예요. 자기는 이게 0이 하나로만 표현된다는 것만 보면 되는 거죠. 어쨌건 그래서 이걸 쉽게 증명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이제 그래서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B랑 B가 둘 다 0이 아니면은 둘 다 0이 아니면 then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이유 때문에. 왜냐면 이건 뭐 만약에 A, B가 둘 다 0이 아니라고 치면은 D는 B제곱분의 A제곱을 써줄 텐데 B분의 A제곱이잖아. 그러면 퍼펙트 스퀘어가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랑 이게랑 같은 말이 위에 하나로 써진다는 이것 때문에 A, B가 이랑 조건이 같다. 위에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 정의할 수 있냐, 얘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거 뭐 유도하는 거는 간단한 게 그 뭐죠? 또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분모의 유리화, 분모의 뭐 실수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켤레 곱해가지고 분모를 그렇게 만들어주면 된다. 그래서 이 모든 넌지르 원소에 대해서 여건이 있다는 걸 보였기 때문에 얘는 필드다. 그래서 우리가 필드 예시를 하나 더 가져오는 셈이고, 이제 얘의 좀 특수한 케이스로 쿼드라틱 인티저링. 얘는 뭐냐? D는 스퀘어 프리 인티저. 이제 제곱이 없는 정수란 얘기고, 얘일 때 그런 걸 정의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위에 거는 왜 그냥 둥근 가로 쓰는 거, 밑에 거는 왜 그 각진 가로 쓰는지는 뭐 제가 정한 건 아닌데 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여튼 해서 A, B를 정수인 거, 이번에는 정수인 것만 뽑아왔다. 이를 정리합니다. 얘는 서브링이에요. 이게 닫혀있다는 것만 보이면 되는데 별로 안 어렵고, 특히 만약에 일테면 뭐 D가 5일 때, D가 9일 때는 안 되죠. 왜냐면 9는 3의 제곱이니까 안 되고. 그러면은 이런 걸 정의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랑 얘를 그냥 곱해봤을 때 일단 AC 더하기 BD에 이거 제곱이 돼야 되니까 얘의 제곱이, 그러면 1 더하기 2배 루트 D에 더하기 D 더하기 BC 더하기 ED에 2분의 1 더하기 루트 D, 이렇게 전개가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로 묶어야 되니까 여기 루트 D 있는 거를, 그러면 AC 더하기 BD에 4분의 1 더하기 4분의 D가 있고 2분의 BD에 루트 D 더하기 BC 더하기 AD에 2분의 1 더하기 루트 D,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걸 맞춰주려면 BD에
4배의 t 빼기 1을 하고 더하기 b d에 2분의 루트 d에 더하기 1을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2분의 1 bd를 더한 거 빼서 2분의 1 bd를 빼준 거고, 이걸 쭉 계산해 보면 이거 AD 있고 BC 있고 BD 있고 2분의 1 더하기 루트 D. 그러면 얘가 지금 뭐죠? 정수죠? 왜냐면 지금 D가 1 모드 4인 거잖아요. 그럼 D 빼기라면은 4의 배수인 거고, 그럼 4의 배수를 서로 나니까 당연히 정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들은 결과적으로 나머지 다 정수 들어가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된다. 곱에 대해서 닫혀있다. 더사인에 대해서 닫혀있는 건 쉬울 거고. 그래서 뭘 정의할 거냐? 이런 걸 정의를 한대요. 이걸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도 쓰고, 뭐 이렇게 난잡하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A 더하기 B 오메가, AB가 G에 들어가고, 오메가가 뭐냐면 루트 D거나 2분의 1 더하기 루트 D. 여기 D가 1 모드 4 otherwise 할 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ring of integers and 맞나 이 스펠링? quadratic field. 이렇게. 그래서 특히 만약에 D가 마이너스 1로 주면 루트 마이너스 1인 거죠. 결과적으로 루트 마이너스 1이면 그냥 i죠. 이 경우 얘를 가우시안 인티저, 그 다음에 i를 써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얘는 A 더하기 BI, EB가 정수. 그러니까 이건 복소평면에서의 격차점 생각하면 되죠. 그런 애들이고, 여기서 뭘 정리할 거냐면, 이걸 왜 하냐면 얘가 지금 당장은 뭐 하나 싶지만 이게 나중에 좀 그 이그젠플로 좀 많이 등장할 이상한 이그젠플, 발레 만들고 이럴 때, 뭐 이를테면 뭐 뭐죠? 유클리디안 도메인이면 프린시플 아이디얼 도메인이 아닐, 유클리디안 도메인은 프린시플 아이디얼 도메인이지만 반대는 성이 많을 수도 있다는 예시로 이런 형태의 이제 링을 쓰고, 또는 뭐가 있죠? 하여튼 그런 것들, 뭐 그런 종류로 얘들을 하여튼 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를테면 이제 이리듀서블 이랑 프라임이 이리듀서블인데 이리듀서블이라고 프라임이 아니다 할 때 뭐 또 이런 예시에서 끌고 와서 뭐 쓰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유클리디안 도메인 때문에 놈이란 걸 정의하는데 필드 놈이라고 해요. 놈은 그 해석하게 말하는 놈이랑 좀 달라요. 해석하게 놈은 이제 넌 네가티브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놈은 네가티브, 저거 음수일 수도 있고, 위상수학도 마찬가지. 얘는 A제곱 빼기 D의 B제곱이다. 걔는 위에서 우리가 했던 것 때문에 0이 아니면은 0이 아니다. 0일 때만 0 된다. 나머지는 0 아니다.
만약에 특히 d가 마이너스 1이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돼서 얘를 우리가 지러줬을 때 알고 있는 그거죠. 그 모듈러에 사용 정확히는 이제 제곱이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클레임이 뭐냐면 그 이제 클레임 그 복수수에서도 얘들이 곱한 거에 모듈러스는 이게 되고 양변 제곱해도 이제 다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다. 다시 말해 알파 베타를 곱한 걸 넣었을 때는 알파를 먼저 하고 베타를 먼저 한 거를 곱해도 똑같다. 이거 그냥 계산이에요. 계산해보시면 되고, 저는 귀찮아서 안 할 겁니다만. 다음 특히나 이제 전체 q 말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요 인티저에 리스트릭션 시켜서 생각을 해봤을 때 a 더하기 b 오메가는 a 더하기 b 오메가 곱하기 a 더하기 b 오메가 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뭐가 되냐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4분의 1 빼기 d에 b제곱이란 게 나오고, 만약에 모드 4에서 1일 경우에 나머지 경우는 똑같이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참고로 오메가 바는 otherwise 켈레포스수 그 하는 거랑 똑같아요. 켈레포스수 아니면 또 켈레 무리수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 할 때랑 똑같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따라서 뭘 알 수 있냐면 노음의 값도 정수 안에서 들어간다. 왜냐, 밑에 거에 AB가 정수면 얘는 정수인 건 다 되는 거고, 애초에 D가 그 인테저로 잡았으니까 또 여기서도. 그 다음에 이거일 때 얘도 정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수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이고, 뭘 쓸 거냐, 그냥 이거는 이제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닌데 O의 원소는 유닛이 항상 유닛인 거야? 아니죠. Q에서는 Q는 이제 필드니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교환법칙 되고 뭐 이런 건 다 해보세요 직접. 실제로 이제 복소수 연산의 하위 연산인 경우라서 당연히 이제 다 되는 거긴 한데, 이거는 뭐냐, 그래서 이 놈에 가진 놈이랑 관련 있는 놈으로서 유닛을 표현을 할 수 있다. 좀 쉬운 게 첫 번째로 얘가 필드 놈을 갖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의 필드 놈을 갖는다고 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뭘 할 수 있더라, 지금 위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a 더하기 b 오메가 a 더하기 b 오메가 바는 a 제곱 더하기 d b 제곱인데 얘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게 뭐죠? a 더하기 b 오메가의 인버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a 더하기 b 오메가 바, 이거 둘 중에 그러니까 플러스 a 더하기 b 오메가 바거나 혹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 오메가 바, 둘 중에 한 개라는 얘기죠. 어찌됐건 뭐가 더 통하네. 얘는 a, b가 또 유리수니까, 정수니까 q가 아니라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래서 또 얘는 유닛이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반대 경우 만약에 얘가 유닛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베타란 게 있어서
알파 베타 1이 돼야 되죠. 여기 양쪽에 놈을 씌워주면 우리가 놈이 멀티플리카티브 하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쪼개지겠죠. 그때에는 1인데 1의 놈은 1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얘가 지금 두 개가 정수잖아요. 맞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정수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가 비고의 원소일 때 온오에서 그럼 얘네들이 정수인데 정수 곱해서 1 되려면 1, 1이거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거나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당연히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증명은 쉽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집합에 유닛을 설명을 한다는 얘기는 이 놈이 플러스 마이너스 1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제곱 빼기 db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거 이걸 풀면 되는 거라서 사실 x제곱 빼기 dy제곱은 플러스 1인 이 직선을 2차 직선이지 고선을 음함수를 평면에다 그렸을 때 걔가 지나는 격자점을 파악하는 문제로 기결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고 이번 영상을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